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지혜로 바꿔드리는 인생 후반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배우자나 자식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거나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진 적 없으신가요? 분명 나는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 상대방은 왜 나를 취조하느냐며 화를 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러는 거야? 싶으시죠?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그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뇌에 비상벨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생 후반전에서는 은퇴 후 인간관계를 180도 바꿔줄, 물어볼수록 멀어지는 질문과 할수록 가까워지는 대화법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대화법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이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이자 기존의 관계들을 재정립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화의 작은 오해로 인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모든 오해를 풀고 진정한 소통의 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1. 왜 어떻게 와? 왜는 관계에 독이 될까요? 누군가 나에게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왜 미리 확인 안 했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어?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논리와 방법을 찾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언뜻 들으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감정이 격해진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에 논리적 사고를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과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뇌의 편도체 감정 조절과 비상 상태에 빠집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우리 몸을 방어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이때 어떻게나 왜라는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면 뇌는 이것을 공격이나 취조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마치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거나 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내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너는 잘잘못을 따지고 있니? 나는 그저 위로와 이해를 받고 싶을 뿐인데 왜 나를 몰아세우는 거지?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깊은 불신과 실망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선의의 질문이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일 때 논리적인 해결책보다는 정서적인 지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은퇴 후 부부관계를 망치는 해결사 증후군. 특히 평생 일터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사셨던 우리 아버님들, 은퇴 후 아내와 대화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오랜 시간 사회생활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온 남성들에게는 어떤 문제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역량이었지만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에서 남편은 자연스럽게 해결사의 역할을 자처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모임에서 속상한 일을 겪고 돌아와 하소연을 합니다. 아내는 오늘 그 김 여사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정말 속상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잠도 안 올 것 같아. 이때 아내가 기대하는 것은 남편의 공감과 위로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남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쩌다가 그런 말이 나왔는데 혹시 당신이 뭐 잘못 말한 거 아냐? 그때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이처럼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즉각적인 해결책 제시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아내의 속마음은 누가 해결해달래? 내 편 들어달라고. 나는 그저 내 힘든 마음을 당신이 알아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랐을 뿐이야.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 같지?
입니다. 이 순간 대화는 끊기고 남편은 공감 못하는 사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잘못으로 몰아세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정답이나 명쾌한 해결책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공명, 즉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3. 관계를 살리는 마법의 한마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질문을 버리고 인정을 선택하십시오. 상대방이 불평하거나 하소연할 때 왜 그랬어? 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라는 말을 혀끝에서 꾹 참으세요. 대신 이 문장을 건네보십시오.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네. 나라도 화가 났을 것 같아. 그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비상상태에 빠진 뇌를 진정시키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상대방은 방어막을 내리고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려는 태도입니다. 눈빛과 표정, 목소리 톤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져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공감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감정적인 지지를 받으면 불안감이 해소되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코칭으로 부르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주며 적절한 이름표를 붙여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에 대처할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4. 인생 후반전. 질문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대화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보 교환과 문제 해결이 대화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요즘 회사는 어때? 성과가 좋니? 승진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직접적으로 묻기보다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혹시 힘든 일은 없니? 아빠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라고 자녀의 상태와 감정에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직접적인 해결책 제시나 판단보다는 그저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지지해주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그 주식은 왜 샀어? 내가 그때 사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탓하거나 비난하기보다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너무 힘들면 나한테 언제든 얘기해. 밥이나 한 끼 먹자. 내 옆엔 내가 있으니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 라고 따뜻한 위로와 연대의 손을 내미십시오. 재정적인 손실보다 친구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질문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마음이 참 편해. 저 사람 앞에서는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라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의 모습 아닐까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바로 신뢰와 유대감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신뢰를 쌓아 올리는 견고한 벽돌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품격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누군가 불평을 털어놓을 때 어쩌다가 그랬어. 내 잘못 아니야. 라는 말 대신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변화가 배우자의 얼어붙었던 표정을 녹이고 멀어졌던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게 만들 것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개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말투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외로운 섬이 아닌 따뜻한 정원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원에는 늘 사람들이 찾아와 꽃을 피우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지혜로운 대화의 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대화하며 겪었던 어려운 점이나 오늘 이 대화법을 실천해본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소통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눈맞춤 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